우리 곁에 함께하는 일반적인 반려견들 외에도 인간을 돕기 위한 개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 마약 탐지견 등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역할 외에 생소한 역할을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혈이 필요한 개에게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혈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공혈견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공혈견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은 적 없습니다. 이처럼 공혈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제도입니다. 공혈견의 정확한 뜻은 제공할 공, 피혈, 개 견자로서 피를 제공하는 개라는 뜻입니다. 이 개들은 수혈이 필요한 반려견에게 끊임없이 피를 내어주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다쳐 수술해야 할 때 공혈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출혈로 인한 사망이나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혈견은 경찰견, 안내견처럼 인간과 반려견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혈견 제도는 반려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동물권 침해에 대한 윤리적 문제 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혈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인 의지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헌혈을 당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입장이 개라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필요한 제도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해요. 또 그렇다고 수혈을 하면은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는데 동물은 자기 의지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게 다른 동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그런 게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반려견들은 이제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잔인한 행동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필요한 제도인 듯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동물 전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공혈견 자체는 매우 필요하죠. 그 사람의 경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혈만이 치료의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공혈견의 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음성화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공혈 자체를 위해서만 이 개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신체에 대한 좀 큰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개는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경우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듯이 이 공혈견에도 분명히 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혈견들과 그 혈액은 90% 이상이 속초에 위치한 한국혈액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공혈견 사용 역시도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한국혈액은행의 사육위생 문제와 혈액 유통 문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육장의 상태가 너무나 열악했고 마시는 물도 이미 녹조가 끼어 있었고 인근의 분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먹이고 있었고 또 동물이 철망 안에 갇혀 있지만 바닥에는 역시 철망으로 돼 있어서 동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공혈견이 사육이 됐다. 그래서 그 공혈견에서 뽑은 그 혈액이 아픈 반려동물 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혈액인가 정말 정상적인 혈액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게 하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육 실태가 공개된 뒤에 한국혈액은행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개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이 현재 굉장히 독점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그 독점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전혀 밖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공적인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고 세계동물혈액은행의 지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반려견 혈액 유통 체계는 한국동물혈액은행이 90% 이상을 공급하는 독과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방역 등의 이유로 이 기관에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된다면 국가 전체의 혈액 유통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행 측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공혈견은 약 200마리, 우리나라 반려견 수인 512만 마리와 비교하여 계산해보면 한 마리당 약 25,600마리의 엄청난 수혈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공혈견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관리 소홀로 이어진 것인데요. 논란이 있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공혈견 사육에 대한 정보는 한국동물혈액은행 측의 주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을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혈액 공여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항변하기로는 이제 뭐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는 거는 딱 한 가지다. 공혈견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의 수약적 그 치료를 위해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들 처벌할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그 공혈을 인정하면서 공혈의 세부적인 기준들, 횟수나 방법, 그리고 그 혈액의 관리 방법, 공혈견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혈견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까닭은 동물과 관련한,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관해서 동물 혈액 판매업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동물 혈액 판매업을 집어넣으면 정부가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자들, 사업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되어 보지도 못한 채 무시되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공혈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동물의 혈액을 판매 혹은 산업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찾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좀 동물 복지 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공혈견보다는 헌혈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그 헌혈에 의해서 채취된 혈액을 체혈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헌혈시킬 수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만약에 위험하지 않는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동물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 주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라 생각은 안 해가지고. 동물이 뭐 자기 생각이라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헌혈해서 뭐 이득 보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안 시킬 것 같아요. 동물이 사람과 달라서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싶다, 또 헌혈을 하기 싫다고 이거를 사람이 그 동물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이 어떤 혈액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혈액을 제공하는 거는 그게 지금 공혈견처럼 주기적으로 그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을 판매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혈견 제도는 지금의 공혈견보다 더 투명하고 동물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윤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견의 80% 이상이 체혈이 불가능한 소형견임을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공혈견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우리 국회의원 전부 또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이 컸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의 관심의 사각지대, 또
정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공열견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거나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을 안 갖지 말고 다른 생명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공해지는 생명도 있다. 이 생명들이 충분히 굉장히 존엄한 생명을 희생하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공열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이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키우는 일은 그만큼의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의 공열견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의 많은 관심만이 갇혀있는 이 생명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